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틀 연속의 하락의 모습을 보였고 또 이틀 연속 중에 오늘은 차익 매물에 의해서 하락했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장 초반의 상승은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증가 이런 것들이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차익 매물에서 주가가 좀 밀렸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요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롬 파월의 발언이 디스인플레이션 용어를 썼고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환호하는 쪽으로 흘러갔었지만 연준 의원들은 고금리를 내년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5.4% 정도의 금리 최종 목표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런 발언이 어제도 있었죠. 근데 오늘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그 FOMC 회의 때 기준금리가 5.75에서 6%까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 요소로 떠오르게 됐고 그것이 어쩌면 차익 매물을 유도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은 6% 저는 작년에 7% 정도까지를 예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죠. 근데 실제로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뭐냐면 금리 인상 후에 보통 1년에서 1년 8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연착륙이 오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7월이면 딱 그때쯤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작년 9월 이후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둔화가 됐어요. 9%에서 6.5까지 쭉 빠졌죠, 그렇죠? 2.5 정도 빠졌어요. 그래도 목표치 2%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도 4%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침체가 1년 8개월 사이에 만약에 오는데 금리를 올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못 내려오면 연준 입장에선 침체도 맞을 확률도 있고 금리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다음 주 화요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에 6.5였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6.2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상치가.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연준이 그 인플레이션 둔화에 고무된 그 모습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는 모습, 최소 5.5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4단위를 본다든가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속도 조절을 하면서 6월까지 6 정도까지 어차피 목표는 5.4였으니까 6 정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체된 상황 6.5 전후 어딘가에서 끝난다면 시장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어요. 이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나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시간을 더 끌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은 그렇게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금리 인상이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람들은 경기 과열 때문에 금리 인상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저신용자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해요. 옛날 서프란 모기지 그 얘기하면서 저신용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가 중앙은행 금리가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신용자는요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점점 짧아져요. 아마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이 기본금리에 살다가 기본금리에 모든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저축 이거 다 살다가 금리가 올라버리면 남는 게 없어서 생활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또 직장마저도 급여가 또 낮아지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저신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고금리가 또 시장의 내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2008년처럼 또 이게 한 바퀴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좋게 해석하는 건 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는 건 경기 과열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되면 연준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 시장은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월트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도 수익도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원이 7,000명을 한답니다. 지금 그 미국 기업들이요, 감원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고용 51만 7천 명인가 늘었다니 깜짝 놀랄 문제겠죠. 기업들은 벌써 눈치 까고 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은 늘었어요. 그럼 그 고용이 퀄리티가 어떤 퀄리티냐의 싸움이고, 막바지 고용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저께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 다우가 이제 빠졌는데요. 다우 차트를 먼저 보면 제가 여기서 이 내려오는 게 어쩌면은 털어먹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양봉을 딱 세워서 제가 이게 뭐지? 라고 했었는데 이틀 연속 음봉에서도 그 제자리에 갔다 와서 60에서 또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걸 이제 나스닥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였죠. 여기서 양봉을 줬는데 윗꼬리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털어먹은 거다. 근데 양봉을 세워줬는데 다시 음봉을 해서 저점을 낮춰버렸죠.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은 차익 매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죠. 털어먹은 연장선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시간을 두고 확인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지난번 요 윗골이 맞은 것은 의미가 컸었거든요. 거래량 상관없이 양봉에 대한 부분이 개파락 출발해가지고 미니선물에서 마이너스 1.5까지 거의 2%까지 하락했다가 쭉 땡겨갖고 보합에서 플러스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털어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 도지가 나오고 양봉이 나와서 이게 뭐지 했는데 다시 음봉 두 개가 터지면서 밀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털어먹었다라는 그 개념이 연장선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역외환율이 1264원 마감. 환율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환율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역외환율이 1264원인데 어저께 역외환 장중에 1266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266원 도전을 하는지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올라가는 각도가 거의 V자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V자라는 것은 약 45도 이상 가는 게 제일 V자지만 약간 누운 V자는 되죠. 그래서 여기서 행보한 거에 비하면 빠르게 올랐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나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1,300원을 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럴 거라면은 오늘 1,266원을 돌파해 주는지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환율이 올라올 동안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 좀 당황스럽죠.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다라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장이 요상하게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물론 요번에 만기가 어저께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만기의 영향으로 인한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 주말에, 요즘 그 코스피의 핵심은 외국인 현물이죠. 외국인 현물입니다. 그렇죠? 기관은 팔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요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매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물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물론 이 외국인이 뭐 기존의 외국인인지 검은 외국인인지 노란 외국인인지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미니 선물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그 표면에 표시된 거는 외국인이니까 그들의 행보를 봤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가 5,100억이 나왔다라는 거. 5,100억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저께 막판에 밀어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행보가 시장의 방향성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옵션의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주식 쪽인데 요즘 선물방을 제가 머니투에 열어서 이제 뭐 무료 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볼 게 웹도독 장세니까 옵션의 방향성이 제일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분산으로 보이거든요. 분산으로 보인다는 거는 상방은 좀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다. 어제 오늘 올랐죠. 그저께 올랐잖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는 그 만기에 대한 영향권 이렇게 정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의 움직임을 오늘 또 한번 확인해보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